도현아 보자. 이 판만 하고 한다니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 판 지금 30분만 있으면 돼요. 나 어제 스프라우트 어이구 진짜. 나오네 스프라우트. 자 그다음 근데 투척 이렇게 중에서 생겼지. 틱을 제일 잘 쓰고 스프라우트가 자 봅시다. 아까는 이제 플러스 극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그죠? 네. 그럼 이제 마이너스 극 얘기를 할 건데, 네. 자 이 마이너스 극에서는 어떻게 될 거냐면 이합해서 강제적으로 전자가 공급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강제적으로 전자를 확 밀어내는 거지. 그게 외부 전원 마이너스 극의 역할입니다. 알겠죠? 네. 그러면 이제 이 구리판에는 뭐가 넘실넘실 되겠어요? 막 전자들이 이게 넘실넘실 되겠죠? 자유전자 잔뜩. 그럼 저 구리판에는 전자가 많을 테니까 누군가가 끌려오겠네요. 뭐가 끌려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렇지. 바로 CU2+. 이 녀석이 끌려올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이온은 정전기적 인력이 있으니까요. 맞습니까? 네. 자, 그리고 당연히 누구도 붙어 있긴 하겠습니까? 물도 붙어 있겠죠. 왜냐하면 물에 담겨져 있으니까 뭐 물은 끌려온 애 만애가 아니라 그냥 물하고 접촉하고 있을 테니까요. 마이너스 극 역시.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 이제 자유전자가 득식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산화 반응이 돼야 되겠어요? 환원 반응이 돼야 되겠어요? 환원이. 여기서는 강제적으로다가 환원 반응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구리 2+하고 H2하고 환원 반응이 어떻게 될지 살펴보자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는 구리가 전자를 받아들여요. 그럼 뭐가 될까요? 구리. 바로 구리 2+가 되겠죠. 구리 금속으로 석출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누구도 그 환원 반응이 가능하냐면 H2O도 환원이 가능해요. 그죠? 네. 자, 그러면 H2O의 환원 반응식 기억나요? 네. 자, H2O 환원이니까 전자를 내어놓아요, 전자를 받아들여요? 알아요. 전자를 받아들여요. 그러면 여기 무슨 이온이 맹글어져야 돼요? 바로 OH- 이온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네. 그리고 남는 원자가 뭐가 돼야 돼요? 수소. 수소 기체가 되면 되죠. 그래서 이게 H2O의 환원 반응식이라고 했었죠. 네. 꼭 기억해야 돼. 꼭 기억해야 돼. 알겠죠? 네. 자, 그런데 이때 이 두 반응에서도 각각 표준 전위가 다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리의 경우 얼마냐면 얼마더라? 마이너스 0.33. 0.339. 자,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얘는 얼마냐? 이게 아까 내가 써놓은 거 얼마였더라? 0.828. 얼마였냐면 0.828이에요? 아 마이너스 0.8. 마이너스 0.828인 것 같아요. 자, 뭐 이런 전위를 외울 수는 없고 필요하면 문제에서 줄 테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어쨌건 그 뭐냐면 실험에서 나와 있는 데이터가 이런 거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반응이 뭐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이 외부 마이너스 극에서 이 둘이가 서로 경쟁한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경쟁한다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두 개가 동시에 닫는다는 얘기예요? 누구만 된다는 얘기예요? 둘다지만 누구만 된다는 얘기예요. 경쟁한다는 얘기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라는 뜻인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럴 때 그 경쟁의 판단 근거가 뭐가 된다? 선언전 전입니다. 전입니다. 자, 그리고 꼭 환원전이라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지금 이건 산화식이에요, 환원식이에요? 반원식 환원식이죠. 그럼 환원식의 전이니까 환원전일 뿐인 거고, 이건 산화식입니까, 환원식입니까? 산화식이죠. 산화식이니까 산화전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환원 반응이냐 산화 반응이냐를 말을 붙이는 건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고 그냥 어떤 작성된 반응의 전인 거예요. 알겠어요? 어떤 작성된 반응의 전이. 그러면 전이는 항상 큰 게 더 잘 돼요, 작은 게 더 잘 돼요? 무조건. 무조건 큰 게 잘 되는 거예요. 그게 산화 반응으로 작성돼 있건 환원 반응으로 작성돼 있건 그냥 그 숫자가 더 큰 게 더 잘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일상 경험에서 어떻게 파악하면 되냐면 그냥 건전지에도 1.5V, 3V 이렇게 숫자가 적혀 있잖아요. 그럼 숫자가 클수록 더 강한 에너지가 나와요? 숫자가 작을수록 강한 에너지가 나와요? 필수로 숫자가 클수록 강한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더 자발적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게 산화식으로 쓰여 있건 환원식으로 쓰여 있건 전위의 숫자가 크면 클수록 그 반응이 그것이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냥 알겠죠? 산화가 됐건 환원이 됐건. 그럼 이제 둘 중에 어디가 더 크다는 얘기입니까? 요쪽이. 그래서 전위가 더 큰 것의 반응이 실제로 일어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이 일어난다. 뭔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그림을 그리면 수용액 중에 있는 구리 2 플러스가 2합하고 이동을 해가지고 여기서 구리로 딱 석출이 되는 일이 벌어진다 이런 말이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수용액 쪽에 있던 구리 2 플러스가 저 구리 전극에 따닥따닥 들러붙는 일이 벌어진다. 됐죠? 예? 자, 그럼 이제 이것으로부터 3. 전체 반응식. 자, 전체 반응식이 어떻게 되냐면 자, 아까 산화 반응식 어떻게 됐어요? 산화 반응식이 요거였죠? 네. 환원 반응식이 뭐였어요? 환원 반응식이? 지금 요거죠? 결국 선택된 게. 네. 맞습니까? 자, 우리가 앞에서 그 전지 전위를 구할 때는요. 자발적인 산화 환원 반응을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전지 반응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전체 반응을 작성할 때 두 환원 반응식에서 빼줬어요. 무슨 말 알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전지 반응에서는 실제로 산화가 돼도 환원식으로 쓴 다음에 두 환원식을 빼서 전체 반응을 만들었다고요.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네른스트 방정식 적용하기가 조금 더 편리해서 그런데 묘하게도 전기분해는 환원 반응식은 환원 반응식대로 쓰고 산화 반응식도 산화 반응식대로 써요. 그리고 전체 반응식을 만들 때는 두 개를 빼는 게 아니라 두 개를 더해서 전체 반응식을 표현하는 게 이게 조금 더 편리해요. 알겠죠? 약간 느낌상 편해요. 알겠죠? 그래서 전지전이 구할 때는 두 환원 반응식을 빼는 거고 전기 분해를 할 때는 산화 반응식과 환원 반응식을 그냥 더하면 되고 알겠죠? 이게 원리적으로 다른 건 아닌데 풀다 보면은 약간 그게 좀 더 손에 편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뭐 추천을 드립니다. 알겠죠?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산화 반응식 예쁘게 산화 반응식 쓰여 있죠. 환원 반응식 예쁘게 쓰여 있죠. 그럼 두 개 더하면 전체 반응식 나오겠죠? 그럼 쓸 수 있겠어요? 버러버러버러버 구리 2 플러스 H2O
쿨이 솔리드. 그다음 EH 플러스 2분의 1 O2 가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전자계수도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전자계수도 예쁘게 이게 정렬이 돼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대로 그냥 더해주시면 샥샥 소구가 돼서 전체 반응식을 저렇게 맹글어낼 수 있을 거다 이런 말이에요. 됐죠, 됐죠? 네. 자, 그러면 이때의 반응의 전체 전위, 물론 뭐 표준 전체 전위이긴 하지만 반응식을 더했으니까 전위도 어떻게 구하라는 얘기예요, 도현아? 깜짝아요 선생님. 거의 다 끝나가야지. 이 아기 도현, 아 진짜 이 아기 동산의 교주 같은 인간아. 아 잠시만요. 아기 동산이라고 이렇게 사이비 종교가 있었거든요. 아유. 네. 너 진짜 그 영생 말했던 거 아니야? 나는 신이다. 맞네. 예. 그게 네, 아기 동산. 예. 이상 여자 그거. 예, 예, 지가 예. 왕이라 생각하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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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림 어때요? 알겠죠? 다큐도 있던데.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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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쌤이 아기 동산 출신이라고요? 저희 도현이가요. 여러분 그거 사이비 종교와 아닌 것의 사이비 종교와 아닌 것의 그 판단 근거가 뭐예요? 나한테 득이 되냐 안 되냐. 그러면 나한테는 득이 되고 남을 파괴해도 되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득이 되냐 안 되냐. 그걸 조금 더 공공의 이익. 조금 더 이제 조금 더 그 뭐냐면은 그 조금 더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왜 수학적으로 표현해야 되겠어요? 명확하게 구분하려고. 네, 그렇죠. 수학적으로 표현해야 오류가 없겠죠. 사입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근거는 뭐냐면 그거예요. 사람이 목적인 건 무조건 아니 사람이 수단이 되는 종교는 무조건 사입이에요. 사람이 수단이 되는 종교. 내만큼 말씀 이해했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사람이 수단이다. 항상 좋은 건 뭐냐면요. 항상 좋은 건 사람이 목적이 되는 게 좋은 거예요. 이 말 알겠어요? 사람이 목적이 돼야 되지 사람이 수단이 되는 건 진짜 나쁜 거예요. 뭔 말이에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 잘 봐요. 잘 봐. 잘 봐요. 종교단체에 돈을 내죠. 네. 그건 사람이 수단인 거예요? 사람이 목적인 거예요? 수단. 사람이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 돈이 누구한테 흘러 들어가겠어요? 교주.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할 때, 이 행위가 예를 들면 이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야. 내가 연구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 아픈 사람들을 위한 인공 장기를 합성했어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건 사람이 수단인 거예요, 사람이 목적인 거예요. 사람이 목적인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내가 어디가 아파요. 도현아? 도현아? 또 찼잖아 발로. 우리 도현이.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가 아파요. 예를 들면 심장이 안 좋아.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요. 내 체세포를 띄어다가 체세포 분열을 해가지고 나랑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성인이 될 때까지 키워. 왜냐면 아기 상태에서는 장기 이식하면은 효과가 적으니까. 그래서 20살까지 키운 다음에 얘가 건강하게 키운 다음 얘 죽여가지고 심장 띄어서 나한테 이식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는 사람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을 수단으로 하는 거예요? 목적이라 생각하는. 그게 사람의 목적이에요? 야 이제 생각이 없네. 어차피 자기 세포를 죽는 거 아니야? 근데 내 세포로 뜯어서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미 새로운 사람이 만들어졌잖아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엄마 아빠의 부속품인가요? 뭐? 엄마 아빠의 부속품이에요? 아니요. 그리고 엄마 아빠는 여러분들을 소유하나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엄마 아빠의 세포로 만들어졌잖아요. 네. 그러면 그 논리라면 여러분들은 엄마 아빠의 소유물이겠네요. 엄마 아빠가 뭐 원하는 대로 처분할 수 있겠네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결국 엄마의 한 세포, 아빠의 한 세포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졌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여러분인 거예요. 누군가의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누군가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때부터는 인격과 지성을 갖는 인간인 거예요. 휴먼인 거예요. 그럼 그 사람도 나름의 인권을 갖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그 사람 장기를 띄워가지고 나한테 이식해? 이건 인간이 수단이에요. 인간이 목적인 거예요. 수단. 인간이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조건 나쁜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어떤 게 사입이다, 어떤 게 사입이 아니다 이제 명확해지죠. 그러니까 뭐가 목적인데요? 예? 뭐가 목적인데요? 그건 나름 잘 생각해 봐야죠. 자, 예를 한번 들어주세요. 예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방금.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인공장기를 합성했다. 이런 거요. 이런 게 사람이 목적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알겠죠? 예를 들면 이거죠. 예를 이거죠. 우리나라를 침입하는 외적을 막기 위해 사람들을 이렇게 뭐냐면 지휘해서 전쟁에서 이겼다. 이거는 목적이에요, 수단이에요. 목적. 사람이 목적인 거죠.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한 거죠. 그런데 내가 지금 지지율이 떨어져. 지지율이 떨어져서 곧 사람들이 나보고 물러나라 그래. 그래서 사람들의 정신을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다른 나라 침략했어. 전쟁 일으킨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막 죽어. 전쟁이 일어나서. 그럼 이건 사람이 수단이야, 사람이 목적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뭔가가 사건, 사고가 벌어졌을 때 이게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이 수단이 되느냐, 목적이 되느냐를 생각하면 뭐가 좀 좋고 뭐가 나쁘고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널드. 뭔 말인지 알겠죠? 네. 알겠죠?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 같은 경우는 사람을 수단으로 쓴다는 얘기예요, 목적으로 쓴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이 논리를 그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면 성당 다니는 사람? 없죠? 교회 다니면 11조 내죠? 11조라고 알아요? 11조요. 예. 교회에서 얘기하는 11조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렇게 많이 내요. 11조가 뭐냐면 자기 소득의 10%를 헌금으로 내라예요. 예, 그래서 교회 가면은 그래서 여러분 놀라시지 마세요. 전 세계에 가장 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 뭐냐면 신도수 10만 명짜리 교회가 서울에 있거든요. 우리 사람. 우리 뭐 사랑교회인가 있어요. 오, 진짜. 예, 서울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도수가 10만 명인 교회는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엄청나게 큰 교회인데 거기 지하 1층에 가면 뭐인 줄 아세요? 헌금 수납하는 데가 있어요. 헌금 수납하는 데가 은행 창구처럼 돼 있어요. 은행 창구처럼. 그리고 신도들이 거기 앉아 있으면 거기 은행 직원처럼 교회 직원들이 앉아가지고 저 이번 달에는 얼마 낼게요 하고 돈 내면 아유 감사합니다 복 받으세요 하고서 헌금 해가지고는 교회에 차곡차곡 쌓아두는 거야 돈을. 소득 증명 같은 것도 해야 돼. 그거를 그 소득 증명을 국가에서는 하고 싶어 하는데 교회에서는 계속 교회에서는 계속 안 한다고 버티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소득 증명이 되면 교회도 세금을 내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종교단체는 세금을 안 내거든요. 비과세예요. 비과세인데 결국 그런 식으로 돈이 누구한테 흘러 들어가겠어요? 바로 목사한테 흘러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대형교회 목사들 연봉 얼마인 줄 아세요? 200억이에요, 200억. 오. 여러분 매달 생각해봐요. 그리고 저기 교회 그거 예배는 매주 일요일 날 하잖아요. 10사람만 뭐. 매주 사람들 와서 10만 원씩 내고 가는 거예요. 10만 명이. 10만 명이 매주 와서 10만 원씩 내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연봉이 100억 안 되겠냐고. 그럼 그 근거가 뭐냐? 교회에 오면 11조를 내란데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11조를 내라고 했을까요? 11조를 없애야 된다고 했을까요? 없어요. 11조를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한 게 예수님이에요. 그럼 쌤이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나오거든요. 성경에 나와요. 즉 예수는 11조를 내라 그랬어요? 내지 말라 그랬어요? 내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교회에서 11조를 내죠.
그러면 그 11조를 내는 건 인간이 목적인 행위예요? 인간이 수단인 행위예요? 인간이 수단인 행위인 거예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11조를 내라고 하지 않았어요. 11조를 내라고 하던 당시 성직자들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살아있을 시기에. 그 성직자들과 싸우다가 그 성직자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 게 예수님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왜냐하면 11조 잘 받고 있었던 그 목사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가 나타나서 11조 내지 말라고 그러면 이 목사들 입장에서는 돈이 없어지는 거 아니야. 기분 좋겠어 나쁘겠어? 아파요. 봐요. 그럼 예수 어떻게 되겠어? 죽여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단순한 거야. 아주 단순한 거야. 왜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기존 권력이 예수를 죽인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면 아프나요? 무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거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 다닌다고 하니까 교회 진실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알겠죠? 선생님 아프냐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면. 십자가형은 인간이 고안해낸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에요. 엄청 고통스러워요. 그냥 죽는 게 아니고요. 기다려야 돼. 거열령보다 아파요. 네. 거열령은 한 번에 끝나거든요. 근데 이 십자가형은 죽을 때까지 내버려 두는 거기 때문에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겪어요. 또더 엄청난 형벌 있었는데. 인간이 만들어낸 형벌 중에 가장 무서운 게 이거 십자가형이에요. 이거 금속 안에 넣고 금속 대피. 아니요, 그것보다 더 끔찍한 게 그 십자가형이에요. 나무 상자 이렇게 딱 가둬놓고 아, 여기 벌레들. 꿀 발라갖고 벌레 엄청 많은 거니까 벌레한테 다 잡아먹혀야 죽는 그. 네네네, 그것보다 더 그거 끔찍해요. 네. 말이 안 되잖아요. 네. 내가 그거 보고 얼마나 잠을 못 자는데 네, 십자가형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걸 다 할까봐. 아, 물론 어차피 다 안 좋은 거지만 십자가형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거 당할 수 있다 우리. 네, 정말이에요. 네, 근데 그거 진짜 아파 보이던데. 네. 생각만 해도 그냥. 아니 진짜 아파 보이던데. 그게 십자가형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발목하고 손목에 구멍을 뚫어요. 그러니까 발하고 손에 구멍을 이만한 대못을 박아가지고 거기 고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체중이라는 게 있잖아요. 체중 때문에 이 구멍 뚫어진 게 점점 벌어져요. 되게 너덜너덜해진다고, 손하고 발목이. 그래서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 십자가형은 그 사람의 체중을 지탱할 수 있게 조그맣게 의자가 있어요. 그래서 의자에 살짝 앉히는, 그래야지 손하고 발이 안 찢어진다고요. 그래서 의자에 살짝 앉힌 다음에 그 다음에 손하고 발에 이만한 대못을 박는 거거든요. 그러면 손하고 발에 대못을 박힌다. 그것부터 기분이 나쁘잖아요. 근데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손하고 발에서 이제 출혈이 시작되겠죠. 그럼 출혈이 시작되면 그 출혈을 막기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우리 몸에 혈소판 있죠. 혈소판이 대거 응고되기 시작해요. 그럼 혈소판이 응고되기 시작하면서 손과 발 주변에 혈관 주변에 혈소판이 온갖 응고가 되면서 그때부터 혈액순환이 되겠어요? 혈액순환이 안 되겠어요? 혈액순환이 안 돼요. 혈액순환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몸속에 그 삼투압 불균형이 생기면서 몸에 있는 수분이 폐 쪽으로 올라와요. 그러면서 폐가 서서히 물이 차면서 서서히 질직되는 효과가 있어요.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서서히 힘이 빠져가면서 계속 입과 코로 피가 나와요. 계속 피가 나와요. 호흡이 힘들어져요. 그걸 일주일 내내 경험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서서히 힘들어지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냥 죽이려면 한 방에 죽여야 돼. 알겠어요? 근데 그거를 일주일 내내 서서히 강도를 높이는 거야. 서서히 강도를 높여서 하면서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계속 찢어져 나가면서 그 다음에 찢어져 나가면서 뼈가 계속 그 상처에 닿게, 뼈에 그 말뚝이 계속 고통을 주겠죠. 그냥 뼈에 고통이 가해지는 게 제일 심각한 아픈 고통이거든요. 선생님. 그래서 치마에 죽는다고요? 일주일? 뭐 네, 하여튼 그 뭐. 벌레 혀는 십몇칠 만에 죽습니다. 그럼 비교가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형벌 중에 가장 무서운 고통 형벌 중에 하나가 십자가형이에요. 무서워. 네, 그래서 그 십자가형은 그 연구가 많이 돼 있어요. 거열하면 아무거나. 네, 그 의학적으로 연구가 많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당했던 고통이라 그 의학적으로 연구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도 십자가형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오. 왜냐하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진짜 누가 봐도 죽일 놈 이런 놈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연쇄살인마 이런 애 있을 수 있잖아요. 로마 시대 때도 연쇄살인마는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애들한테만 썼던 게 십자가형이고
사실은 일반인에게는 쓰지 않았던 건데 그 기존의 로마 시대에 있었던 그 목사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그 로마 정부에 엄청나게 그 로비를 해요. 돈을 많이 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예수와 같은 애가 두 번 다시 나오지 않도록 예수에게 그때 로마 제국이 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형을 주도록 그 당시 목사들이 그 로마 정치인들한테 로비를 해요. 그래서 로마 정치는 정치인이잖아요. 그럼 정치인 입장에서는 표를 받는 게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뭐 목사들이 이게 표가 있으니까. 왜냐면 목사들 밑에 신도들이 투표를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 뭐냐면은 그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그냥 그 정치인들은 그냥 뭐 그래 뭐 죄수 하나 죽이는 거니까 해가지고 이 예수한테 그냥 십자가형을 뭐냐면 선고를 한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래서 교회 가서 11조 내는 건 병신 같은 짓이에요. 그래서 진짜 병신 같은 짓. 지금 저희 엄마 교회 다니는데. 예, 예수님을 배반하는 행위예요. 저희 엄마 교회 다니는데. 안 다닌대 왜? 맞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11조 내는 건 누구를 배반하는 일이다?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진심으로 예수님을 존경한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교회 절대 가면 안 돼요. 사실 예수가 누군지 잘 몰라요. 무슨 말 알겠죠? 예수 말고도 맞아. 그런 형을 당한 사람이 많나요? 기지였어. 몇 명 있죠. 몇 명 있죠. 진짜 부활. 누구야 누구? 하여튼 그렇다. 하여튼 그렇다. 어떤 죄를 저질렀냐고 물어보냐고. 자, 요거 됐죠? 아니 어떤 죄를 저질렀냐고요. 자, 그러면 아 뜨거워. 이 네트. 뜨거워. 주님의 이 네트 사랑.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뭐예요? 두 개 그냥 더하면 되겠죠? 두 개 더해. 십자가. 0.339 빼기 1.2291. 자, 계산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0.89. 마이너스 0. 얼마요? 8902. 8901. 8901 진짜 맞아요? 8901 맞아? 이상한데. 이상한데요? 상기로 했어. 십자가 형 진짜 까비. 끔찍한데. 이상한데? 맞는 것 같아요. 상기로 했어. 아, 그래요? 너를 믿으세요. 알겠습니다. 네, 좋아요. 상기를 믿을게. 알겠습니다. 8901 볼트. 됐죠? 쌤 알겠어요? 알겠어요? 네. 그럼 잘 봐. 민재가 저기 있었네. 자, 여기 보면 여기 앞에 마이너스죠. 네. 전위가 마이너스라는 건 사실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대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만큼 걸어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대로는 안 되는데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겁니다. 자, 여기 지워도 되겠어요? 네. 여기 지워도 되겠어요? 이야. 그러면 네, 화장실 가려고요? 빈속에 레몬 두개고 속이 쓰니까. 뭐 초콜릿 먹어? 여기 뭐 과자 먹을래? 과자? 아, 진짜. 예수가 엄청 끔찍하게 죽었네요. 네, 진짜. 정말. 발견이다. 얼굴이 빨개졌는데. 이거 빨개졌어. 배 아파서. 아 그거 레몬 많이 먹어서 그런 거 아니야? 속인데 레몬 두 개를 먹으면. 진짜. 선생님. 왜요? 저희 나라에서도 그 십자가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다는데. 그런가요? 십자가 형을 받은 게 아니라 범죄로 십자가. 있어. 너무 끔찍한 말이야. 자, 그러니까 지가 해. 앉으세요. 지가 어떤 사람 범죄 그러니까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말은 강한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형벌은 아닌데 어떤 아. 개 나쁜 새끼가. 자, 보세요. 그래서 이대로는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로부터, 자, 요거 잘 봅시다. 이때 필요한 외부 전원을 이 경우 EX라고 합시다. 외부 압력할 때 PEX 쓰잖아요. 외부 익스터널 써서 EEX라고 하죠. 즉 지금 여기 외부 전원이 걸려 있는데 이 걸려 있는 전위를 EEX를 하자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때 필요한 외부 전원 구해보자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때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느냐? 이 토탈 그 전체 전위는 이 외부 전위에 바로 저기에 있는 반응의 전위를 더한 것으로 표현을 하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때 외부 전위가 2ex라 하고 지금 반응의 전체 전위가 얼마예요? 반응의 전체 전위가 0.8901V잖아요. 이 값이 뭐가 될 때 저 일이 벌어지겠어요? 양수. 그렇지. 짜잔. 양수가 될 때 목적이 달성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원하는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 그래서 외부에서 걸어주는 전위는 얼마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0.89V 이상이면 된다, 이런 얘기죠. 이해하셨어요? 네. 요게 전기분해의 과정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전기분해 관련 문제는 진짜 이렇게 푸는 게 다예요. 와우. 이게 다예요. 이 순서대로 푸는 거예요. 알겠죠? 네. 이 순서에 계산이 좀 많거나 적거나 하는 거지 원리적으로는 무조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알겠죠? 네.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리고 참고로 이게 전체 반응식이잖아요. 네. 그러면 재밌게도 지금 이런 식의 전기분해 반응이 일어나면 전기분해를 하면 할수록 저 용액의 pH는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증거. 감소하죠. 감소한다는 거 아시겠어요? 아, 잘못 생각했어. 자, 봐요. 이 반응은 저기에 전기 에너지를 걸어줄수록 H 플러스가 많아져요? H 플러스가 적어져요? 많아져요. H 플러스가 많아지죠? H 플러스가 많아지는 건 pH가 감소하는 거죠, 시연아. 감소하는 거지. 감소하는 거지. 그러면 알겠죠? 얘들아, 시원한테 너무 그러지 마. 시현이게 박수.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원이가 말하는 게 곧 법이다. 오케이, 됐다. 뭐?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아이 씨버. 쌤이 벌써 쉬는 시간이에요? 왜냐면 이게 내용을 끊어야 돼서요.